김동건 씨입니다. 저도 이 들은 얘기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60년째 현역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부러운 선배님이세요. 네, 김동건 아나운서는요, 올해 나이 84세입니다. 1963년 동아방송에 입사를 한 다음에 이듬해 동양방송으로 이적을 했다가 그리고 1973년에 다시 이 KBS로 옮겨서 1993년, 20년 정도 활동하고 이제 프리선언을 하기 전에 KBS 이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진행하는 아나운서 중에 최고령 아나운서입니다. 네, 벌써 60년째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세운 진기록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한국 최초의 토크쇼가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스타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진행을 맡았어요. 결국 한국 최초의 토크쇼 진행자라는 진기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고인이 되신 최무룡 씨, 또 뭐 신영균 씨, 김지미 씨, 당대 내로라 하는 배우들, 가수들이 쫙 나왔는데 불과 30회 만에 종영을 했다 그래요. 30명 이렇게 초대하고 나니까 스타 중에 스타는 더 이상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거 7년. 요거 기억난다.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예. 7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미스 코리아 또 진행자의 대명사죠. 30년 넘게 진행을 하시고 최근에 또 심사위원도 맡으시고 제가 심사위원 맡으시는 모습 봤는데 그리고 또 현재도 계속해서 기록이 쌓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요 무대. 요것도 30년 이상 진행하고 계시죠.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지만 가요 무대와 김동건 아나운서는 그냥 동의어처럼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많은 가요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방송계에서도요. 가요 무대는 37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아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동건 아나운서를 말씀처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한 인터뷰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이름이 이 셋입니다. 하나는 김동건이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요 무대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 가요 무대에서 가요 무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요. 어머니, 고향, 그리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꼽혀서 정말 가요 무대의 얼굴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바가 있죠. 지금도 가요 무대 없는 김동건 아나운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가요 무대 MC를 거절했다 그래요. 저는 참 이렇게 비하인드가 재밌더라고요. 김동건 아나운서는 2011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출연 비하인드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당시 이 담당 PD가요,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쇼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좀 아나운서 이 역할을, MC를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 제안을 듣고 이런지아에 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좀 점잖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쇼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이 MC 제의를 거절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퇴짜를 놓았는데요. 이 담당 PD가 김동건 이 아나운서에게 아니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좀 봐달라. 나 이거 오늘 무대 못 만들면 프로그램 아예 날아간다. 이 프로그램 아예 없어진다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반납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은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일일 MC 느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하루가 벌써 30년이 넘은 거네요. 맞아요. 예. 그러면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요 무대를 고정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아나운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김동건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한 방송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날 위로해주던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겠다 싶었다라면서 가요 무대 MC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요 무대 MC를 어떻게 봤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인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양숙 씨는 고향이 이북이죠? 네, 저는 원산이에요. 네. 조용필 씨는 어디세요? 경기도 송산이요. 송산? 네. 저도 이번에 평양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거기 가서 제 고향은 원래 이북이지만은 네.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집 생각이 더 나던데요. 네. 근데 특히 가을철 되면은
이제 낙엽도 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을씨년스러워질 때도 있고 또 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이제 쓸쓸한 그런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을씨년스럽다는. 네. 타향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럴 때 그 적당한 노래가 있지 싶은데 어떤 노래가 그 고향을 그리는 가을 저녁에 부를 만한 노래가 뭐 있을까요? 많죠. 네, 어떤 게 있어요? 기러기 우러에는 옳지, 예. 하늘구말리. 네. 그 말고 가을은 이 깊었네. 어렸을 때 고향, 부른 노래도 네.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부른 그거 뭐죠? 여수 같은 네, 기버가는 그건가요? 가을밤에. 여수죠, 그게. 아, 정말. 오래된 영상을 봤을 때 그 뭐랄까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 기운이 있어요. 네. 근데 대답하시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약간 평양 방송 같은. 근데 김동건 아나운서 정말 목소리 좋으시고 낭낭하시네요. 아 근데 예전에 그 아나운서 선배들 보면 목소리가 저렇게 낭낭한 분들이었어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저같이 탁배이 같은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지나친 근데 겸손이신데. 가요 무대 할 때 오프닝 멘트가 참 인상적이잖아요. 해외 동포 그리고 해외 근로자 여러분 이 단어가 꼭 들어가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진행하는 가요 무대 오프닝이 사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늘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오늘도 변함없이 가요 무대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전국의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여기서 그 뒷부분,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요 분들의 안녕을 묻는 이유에 대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밝히신 적이 있어요. 해외 특집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 해외 동포 근로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 가요 무대를 시청하신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엔 더 빨라졌겠지만 예전엔 요거를 뭐 CD로 굽든 뭘로 하든 이걸 나중에 뭐 비디오 테이프에 담든 다 이거를 받아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도 저도 좀 오프닝에 불러주세요 하면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기자 여러분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서는 농민 여러분 한번 넣어달라. 그리고 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기관사 여러분 좀 넣어달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드로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넣어달라고 요청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차라리 다 빼자라고 해서 이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를 한번 빼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 시대니까 그때 이게 그걸 방송을 보면서 우리를 언급해 준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위안을 받았는데. 네, 그 멘트에 정말 위안을 받았는데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언급해 주는 게 그렇게 싫더냐라면서 역으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보람이 여기 있는데 라는 말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들은 언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우리도 얘기했지만 가요 무대 이퀄 김동건 아나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가요 무대를 잠시 떠난 시절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생생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2003년이었습니다. 아니 18년간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동건 아나운서가 사라졌어요. 당시에 정말 어떤 한마디의 그런 어떤 사전 통보 없이 그렇게 퇴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 일에 대해서 2010년에 당시 어떤 솔직한 심정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다시 가요 무대로 돌아올 때까지는 7년이나 지난 그때였는데 이제 그 복귀 시점쯤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10년이었는데 아니 사실 18년간이나 이 진행해온 프로그램인데 최소한 시청자한테 인사를 하는 기회라도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떠나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또 다시 돌아온 어떤 소감, 포부도 밝히셨어요. 다시 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녀노소가 하나 되는 국민적 화합을 내가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죠. 네, 또 김동건 아나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요 무대를 진행을 해오면서 후회를 한 적이 또 한 번 있다 그래요. 그건 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후회는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가요 무대 방청석에 모시지 못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어머니가 나 친구들이랑 같이 좀 가요 무대 구경을 하고 싶다, 나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 생각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이 방청권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방청권을 드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방청권 요청을 한 지 다음 해죠. 이듬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요 무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이 중장년층 그리고 자식 이렇게 2대, 3대가 사실은 같이 오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제 MC를 보다가 이 관객석을 봤을 때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관객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애리고 또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요 무대만큼 김동건 아나운서 이퀄 이렇게 되는 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이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1965년부터 30년 이상 진행을 했어요. 사실 요새는 미스 코리아 열리는지 잘도 모르고 열기가 좀 사그라들었지만 예전에 우리 미스 코리아 대회 열리는 날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 텔레비전 앞에 다 몰려 앉아서 그걸 봤어요. 사실 뭐 이렇다 할 예능 프로그램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뭐 고현정 씨, 염정아 씨, 오연경 씨, 김남주 씨 다 미스코리아 출신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어떤 이 미스코리아 대회가 연예인의 등용문 같은 그런 거여서 누가 또 이제 스타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마치 내가 심사위원이 된 듯이 나 몇 번 막 이러면서 또 가족들끼리 나 저 사람이 지냐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딱 그 순간 마지막 진 발표할 때 숨죽여서 다들 기다리잖아요. 그때 약간 시간을 끄는 그 진행이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우리 이재용 MC님 그리고 장예인 MC님이 우리 생방을 할 때 시간이 살짝 남는다 싶을 때 해주는 그 마지막에 그 순발력 그것이 바로 이 이유였는데요. 미스코리아 대회 역시 생방송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시간이 약간 뜬다라고 하죠. 이 시간이 남았을 때 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뜨니까. 그래서 시간을 탁 끌면서 이 긴장감을 준 것인데요. 반대로 시간이 부족해서 진 발표를 호로록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는 재미가 없었어. 진 발표 너무 빨리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해요. 그게 방송 시간 맞추느라고 그래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지금 80이 넘어서 80 중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2011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때가 이제 70대 중반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70대 중반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움을 줬는데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변화를 싫어해서 한결같이 같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한결같이 같은 의상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60년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일단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다. 권력과 돈이 있는 직업이라면 그런 것과 관계 있는 직업이면 누가 오래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80대 중반인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방송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일상에서 아주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겨낸 아주 엄격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60년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건 아나운서 이야기 살펴봤고요.